와서 이런 순기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과도하게 강조하다 이걸 계속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은행이 다 저기 협력업체들이 대출 받아서 지금 사업을 이끌어고 하는데 은행이 이런 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 대수 그다음 또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매우 이렇게 부딪히고 또 시민들이 이게 소비 심리가 매우 위축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가 힘드냐면 결국 영시하는 상인들이 더 심한 타격을 받는데 시장이 또 때로는 언론들에게 좀 하소연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 어려워도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더 가중하는 문제가 매우 안타까운 그런 있습니다. 김수호 회장님께서 열심히 그런 답답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잠깐 언급해 봅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거제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 두 회사를 비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대우조선은 작년 올해에서 약 한 37개 정도의 현역사가 정리된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리 과정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삼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 몸이 안 좋아서 교체한 대표가 한 3분 정도, 또 경영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자기로서는 경영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넘가주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는 현대도 약 한 40여 개 정도의 협력사가 정리된 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은 협력사 대표는 교체가 정리가 됐지만 근로자는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현재도 삼성에는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기는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지만 수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위기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주가 돼도 내년 전 비하면 약 20, 30% 정도의 금액이 하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2, 3년 전에 대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리로 해서 협력사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또 납품가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대표만 교체됐지 그 회사의 근로자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대표들이 제가 한번 전체 원래 할 때는 참 대단하신 우리 삼성 대표들이다 할 정도로 저희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객지에서 오면서 우선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여가 520%인데 상여는 적용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이 상여를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6개월을 참지를 못하고 물량이나 일당이나 직시급으로 지금 근로자가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인원을 보면 현재 근무 27,000명 저희 사내 협력사 중에 약 12,000명 정도가 물량 내지는 일당 직시급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선 돈을 좀 많이 받아가자는 그런 심리로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안정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인력이 정리가 된다면 이 인력들부터 먼저 정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대표들은 200명 고용을 하고 있다가 물량이 떨어지면 50명이라도 최대한 기업은 살리고 인력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내 식구고 또 근로자도 저희 대표들이 근로자 출신이지 서울대 나와서 좋은 공부하고 전수가 된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안아주려고 하면 멀리 가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들은 삼성은 근로자를 내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없습니다. 8, 9월 달에 수주 소식이 없다면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인력이 빠져나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저희들 공정상 그런 거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언론에서 위기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중국이나 일본을 비춰봤을 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해양이 조선 3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기술력이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양대 존수의 협력사 사원이 약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7만 명에서 기술자가 40%가 안 된 정도의 지금 근로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저희 대표들은 기회를 삼아서 좋은 기술력을 연마해서 시장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거제시에서 기술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을 해서 나가는 사원이 있다면 노동부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업급여를 한 3개월 정도 더 늙어서라도 우리 거제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올 초에 시자금을 대거 한 200억 가까이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40여 개 협력사가 많게는 1억 5천에서 1억 정도는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기회가 좀 된다면 저희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한 2억 정도씩만 하더라도 좀 시자금을 좀 운영 좀 시켜주면 당장 지금 은행에서 돈을 복귀시키려 하는 은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시에서 저희들한테 조금 뭐 세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한 번쯤은 저희들 위기 극복할 쯤에 검토를 좀 해서 요구시켜주는 것도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거제시 전체를 보면 요새는 중국처럼 어둡습니다. 근데 이 매스컴으로 인해 갖고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삼성은 현재까지는 물량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인력은 저희 현재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제시를 걱정하시는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우리 대표님들 속에 모사하고 할 얘기는 사실 많습니다만은 시 전체로 놓고 본다면 저희들 은행들이 시장님 기회가 된다면 은행 지점장도 모셔서 한 번쯤은 삼성중공업의 협력사는 이런 상황이니 너무 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회장님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들 공통된 얘기들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일 문제가 해양수도 수주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양수준이 떨어져가지고 해양플랜트에서 상당한 삼성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만 겨울조선해양이 상당히 큰 보고의 누적 적자를 본 것은 치더라도 이게 이제 수주가 잘 이루어서 일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죠. 일감 차고 있는 이걸 소화시키고 나면 또 인력이 또 상당히 이제 요동을 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삼성은 아무튼 이 지금 물량을 가지고 연내에 특별하게 물리적 구조조정을 불가해서 말씀하셔서 조금 안도가 되려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양대 조선이나 또 시의 무슨 능력을 가지고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세계 경기의 침체와 물가이 매우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돼야 이런 이제 가능한 것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저희가 기대해야 되는가, 이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근심 걱정을 여기다 집중시켜 놓고, 여기가 마음을 모아 나가서 그런 좋은 징조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력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설계가 안 돼, 원천 설계가 안 되니까 그게 원가 분석이 잘 안 된 것이고, 또 앞다투어서 수를 하다 보니 공동도 안 되는 이런 걸 저가 수준으로 해서 손실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양프랜드 고산단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양 플랜트 진센터는 이미 착공이 돼서 진행돼 여기서 이제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비자재 이런 이제 R&D 이 연구 기능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대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도 이제 커버를 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흐름이 조선 흐름이 안 좋으니까 우리 해양센터 국가산단체계도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주 이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안이라는 인식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변을 합니다. 저분들은 이제 뭐 방송이고 오고 실적이 있고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하자는 건데 저는 이미 그럴 때는 늦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선이라는 게 늘 이렇게 삼성곡선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의 우리가 세계 경기에 따라서 이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고정적으로 잘 될 때 맞춰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국가산단이 6년 내지 7년 정도 걸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가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데도 이 공무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한 몸을 토로합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줄기차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정액을 시켜왔습니다. 작년에 도전에는 이제 한 30몇 억 하던 것을 작년에 100억, 올해 200억으로 지금 올렸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 시민들에게 뭘 좀 하는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 힘들 때 줄여내고 그거 안 한다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돈들을 모아서 직접 우리가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아니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니까 좀 더 한 200억에서 한 300억, 400억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더 정액시키자는 논의안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100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자금의 흐름을 보고 중소기업 협력사가 어려운 상황이 더 놓이면 그걸 좀 정액시켜서 좀 수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자 보전에서 우리는 큰 아주 몇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정액을 시켜 나갈 수 있는데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은행에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금 취하고 있지는 않은 문제에서 상당히 고민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은행 지원자도 좀 만나서 좀 협조도 구해달라는 그렇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지방세 납입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기업이 아주 이제 위기에 처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만 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방세 고지서납 발부된 이기에 대해서 징수위원회를 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사항들 추이를 봐가면서 저것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말씀에서 안에 말씀 중에 건의하신 것은 좀 드리고 다른 말씀 있으면 네. 그 문제가 된 해양 플랜트를 대표하는 이정수. 사실 지금 과학은행에서 개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수주가 되지 않으면은 이 중공업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분양이 끝나면 거기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데리고 있는 이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불안전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제 살아가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임금이 한없이 올라갔었던 것들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고단가들은 공공화를 시키면서 이제 임금을 조정을 하고, 근데 최대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지금은 국가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저시급이 6,030원입니다. 2016년도가 6,030원인데, 우리가 시급 6,000원을 받게 되면은
과거 같으면 한 5년, 6년 돼야 6,015불 들어가요. 근데 올해 딱 바뀐 게 6,030불로 바뀌면서 6,000원 시급자들이 1년 받아가는 그 연봉이 3,300만 원이에요. 3,3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중공 같은 경우는 연간 상여가 7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 상여를 포함한 상태에서 이제 최저시급을 적용하니까 지금 입사하면 6,030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체부터도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부담이고,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 6,500원씩 일이 받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6,030원을 딱 정해버리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따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이중 부담을 안고 갑니다. 안고 가는데, 지금 그 평균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런 종업원을 이제 끌고 가는데, 지금 이제 일감이 줄어들면 차상적으로 이제 인력은 줄게 되고, 또 같이 가자면은 고시급자들을 임금을 내려서라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눠먹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올라가는 임금이라든지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고용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을 넣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마무리 작업이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간혹 몇 명씩은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만 올해까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올해가 올 연말까지 가면은 이 상황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지금 이제 삶을 살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시정 현안도 워낙 많은 인력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중공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양대조 소설을 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정하시는 분들도 시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속될 수 있도록 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존속될 수 있도록 그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좀 힘이 되어 주시면은 우리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비가 이렇게 이제 높아짐으로써 사실 더 경영하기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물론 당연히 그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너무 돈이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전수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냐면 6,030원을 저희들 연월차 해갖고 그 특자라고 해갖고 상여까지 하면 연봉이 한 3,200 정도, 3,3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국 인력들을 다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경영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저희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국 인력이 거의 뭐 대략 한 50만이라든가 뭐 얼마나 인구가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고 알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우리 저 최저임금하고는 좀 변동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그 후로 도면을 형태로 다 인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엄청 크지.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걸 많이라고 보는데 최저임금 다음 순서 다음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최고가 12,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지. 최저임금만 인상시켜서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도면 형태로 가다 보니까 경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이 자리 좀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우리 사내 협력사의 작년에 협력사 사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힘을 써주셔서 진짜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내 협력사 사원들이 주거 안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외부에 기숙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건립을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원들이 안정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상당히 고맙게 됐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정부에서 입법하는 국회의원들께서 물론 노동계하고 합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법을 만들고 하지만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돌대가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최하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알바생들, 그다음에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들, 사실 딱 따지고 보면은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 구분성이 없는 그런 업종이나 직종을 선택해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제조업에까지도 저희들은 사실 연차, 상여금, 휴가, 퇴직금 모든 부분을 구분성을 다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미노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보니까 일부 노동 단체에서는 올해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허구한 얘기를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6월 18일 날 조선노사 연합회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까지도 한번 의견을 내서 한번 정부에 입법하는 국회의원들한테도 탄원서를 한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 직종에 구분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 업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미 예견은 되어 있었습니다. 수주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견된 사항을 미리 조치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부 관련 부처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부분에 수주가 안 되는 부분을 왜 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뭐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우리 국가, 우리나라를 외에 중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자국선 발주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자국선 발주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국선 발주를 한 척도 안 합니다. 지금 현대상선이나 한일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도 용선료가 개폐되면 대한민국에서는 해운업이 없어집니다. 사실 다른 나라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자국선 발주를 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조선업이 과연 얼마나 힘이 될 것인지 정부 부처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솔고 외양간 고치는 기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에 와서 조선이 위기다 정부에서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하더라도 이미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설계 업체들이 지금 무급 휴가를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직종이 틀리죠. 직종별로 나누다 보면은 성각이라는 직종이 제일 먼저 아마 불황이 닥칠 거고 해양은 이미 예견되어 있고 이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물량 자체를 소화해내면은 실업자는 올 하반기 10월부터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발생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들은 거제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 보면은 여기 거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는 별로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단계별로 지나가면은 내년도 초 이렇게 넘어가면은 물량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들이 실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정부의 건의가 좀 된다 하면은 자국선 발주가 가능할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검토하는 게 좀 시기를 좀 조선업종의 불황을 없애는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산단 준비되어 있지만은 저희들도 듣는 기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산단 지금 조선 불황이 할 필요 뭐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투자해 놓으면은 기회를 삼고 또 그런 해양 플랜트 물량이 나올 때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봤듯이 설계 부분도 완벽하게 밝긴데 이런 맥없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뭘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 하면은 CI께서 그런
영향이 좀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정치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율성 발주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그 건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각생 수습 부회장께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참 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해안플랜트 국가산단이 국가가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국가산단이라고 이름 붙이는 않았고 국가가 국가산단 확정만 지었고 민영화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문학적 1조 8천억 기업 유치 시공시키는 것을 민간이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이렇게 모델인데 내려와서 이게 무슨 면적이 많니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게 지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거를 정부가 좀 이끌어 가면은 이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임금을 인상시키는 이런 부분, 입법의 문제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시장이 우리 속에 사는 사람들도 다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발목을 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저는 노동부 장관을 좀 만나자고 우리 차에 지금 제가 직원 시켜서도 그렇고 제가 직접 장관의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장관이 좀 해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좀 요청할 일이 있으니까 좀 올라가겠다든지 다음 10분이라도 내달라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해요.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은 우리가 업무를 한다고 시장 여러분들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인식해서 시장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2015년 신년에서 1년의 조업일수가 365일 동안에 삼성중공업 187일 조업일수 근무에 명절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그래서 최저임금이 저희들하고 좀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187일을 저희 삼성중공업에서 365일 동안에 정상 근무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근무는 179일 정도는 특근입니다. 출근하면 2배로 주는 그래서 365일 동안에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179일을 특근으로 줘버리면요. 임금이 엄청난 거예요. 그날 쉬도 그냥 기본 8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이 최저임금하고는 잘 맞지 않다. 그런 논리예요. 이 최저임금이라면 뭐 요새 한참 얘기하는 거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래 얘기할 정도지만 저희들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한 번 주면 더 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돼서 과연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진짜 뭐 나라처럼 택시기사도 50만 원 받고 장관도 50만 원 받는 그런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기술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거제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기술력은 지금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개개인 맨투맨으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나가면 저희들이 1등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기능대회 나가면 1등 하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썩해입니다. 대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래서 기술력을 좀 지금 수주가 떠날 때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기술력 향상시키는데 시 자금이 좀 도용돼서 그제 떠나지 않고 그냥 정부 지원금으로 세계 유지에 하게끔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라도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지금은 뭐 물량이 떨어져서 사실 뭐 요일력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력도 축적된 거 이제 일을 안 하면 떨어지는데 언젠가는 또 이렇게 물량이 확보돼서 인력이 필요할 시기를 맞추어서라도 인력 기술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건데 뭐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상당히 이게 우리 지역만 봐도 일자리를 지금 8만 명보다 10만 명 정도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해내는 사람이 조선하는데 정부가 요즘 뭐 고용 절벽 해서 하면서도 저렴한 고용 창출 이런 고용 창출을 하는 이런 산업들을 어차피 조금 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지역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명 체계라고 하고 요청이 와서 강의도 해보면 거제 시만 말입니다. 양대 전소가 있는데 직훈이라든가 특별히 훈련시킬 만한 데가 없어요. 해운대에 가보면 해운대에 있습니다. 해운대에 있고 대구도 있고 경북 원주, 강원도 원주, 뭐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저희들하고 무관한데도 용접이라든가 재갈이라든가 전기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거기서 데려오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까지 있고 한데 거제에 지금 한대나 오비나 저쪽으로 쭉 돌아보면 돌아 있는 공장들 진짜 소생하기 어려우면 한 3,000평 규모 되는 공장을 거제 시서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로 병행을 시켜도 이 위기에 아마 내가 볼 때 기술력 향상시키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공장이 없고 조금만 뜯어본치면 아마 안 되겠나 싶고 이게 왜 거제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전부 외부에 가 있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 뭐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막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저희들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실직된다는 뭐 하지만 물가 인력량이 좀 떨어졌을 때 그 사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행정도 중앙정부도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력 창출을 해내는 보자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면 기업들에게 정치인들이 그 좋은 평가받고 힘을 가하지도 않고 역할도 안 하면서 그냥 정부 따라가는 경우에 아무튼 정부가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 국민이 먹고 되는 산업, 이 산업들을 좀 더 의지를 가져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고민거리니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관심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 지방환경들은 제가 좀 더 알고 나서서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조직이 경쟁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가중된 문제가 임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한 4배에서 6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다 여러 가지 물류비용 이런 비용들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거든요. 같은 선박을 하나 발주를 해도 그 발주된 금액을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못 이기는 거죠. 유럽이나 일본에서 조선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그네들이 기술이 떨어져서 대한민국에 조선을 뺏긴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것들, 임금비 문제, 고비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잃는 거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현실이 왔다는 거죠. 이게 그 시장님께서 외부에서 보실 때는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 안에 울타리 얘기를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고기량자를 쓰면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대기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력 머리수를 보는 그런 경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소사장 제도가 성공한 이유가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우리 백인의 군사 얘기하듯이 기술력이 100명이 다 있는 회사에 100명이 기술자라면 그 회사가 살아남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있는 100명의 회사와 기술 없는 100명의 회사와 평가를 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성부가 거의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생산을 더 매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잘하는 회사는 잘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대 존소뿐만 아니고 조선 3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지금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량자를 확보하지를 못하는 회사가 많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집안일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시장님 보시는 생각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한다면 옛날에 대우하고 현대 자동차를 보면 중국 시세에 내놓으면 대우 자동차 러망 가격이나 아반떼 가격에 비하면 엄청 낮습니다. 다들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중국 가격이. 그런데 지금 현재 배를 만들어 놓으면 중국 배하고 한국 배하고의 중국 가격 차이가 옛날 우리 대우나 현대 보는 거나 똑같이 선주들이 그래 보고 있어요. 한국이 잘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대기업은 어디에서 지금 잘못 가고 있냐면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만 해줘야 되는데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과도한 평가를 다 똑같이 봐주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물을 너무 많이 타져 있다. 눈을 똑바로 뜨지를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A 업체도 100명, 여도 100명, 여는 100명이 진짜 150명의 일을 해도 100명과 비슷한 이런 예산이라 하기 뭐하지만 잡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할 힘을 잃어지는 그런 형태다 이래 보시고요. 우리 집안일이기 때문에 뭐 대우도 똑같고 현대도 똑같습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더 우리 대기업들이 뒷바꿔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왜 인력이 100명이 꼭 필요한지를 대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해야만이 내가 200명을 데려가든 100명을 데려가든 인원 숫자에 상관없이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게끔 대기업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가느냐? 조선 3사가 머리 숫자로만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걔는 또 약간 제가 이 독가리도 되게 제가 들어야 될 얘기는 삼성 중공업에서 뭐 그거 나오세요? 다 듣고 있으면 저 녹음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그래 현장 뭐 사람이 안 오더라도 너무 시키죠. 제가 시장님들 요 얘기는 안 하려고 이런 얘기는 들으시길 바래요. 시장님이 뭐 17개월에 내가 해도 내 혼자만 이쪽에서 요거도 먹지. 안에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대 존소가 크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의 건설은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전 일본도 가 있어 봤고 다른 데 가 있어 봤지만 최고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얘기하는 아이디어는요. 대기업 못지않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뺏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김수보 회장님 막 다 하지 마시고 뒤쪽 라인에서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률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는데 또 우리 협력사들 중에서는 또 신입 사원들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신입 인력이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문 언론 보도에 보니까 뭐 그 청년 내일 공제 제도라 그래갖고 뭐 600만 원 정부가 지원해주고 본인이 12만 5천 원씩 뭐 2년간 구입을 하면 그 2년 동안 이렇게 2년 1,200만 원 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그게 뭐 올해 뭐 10,000명이 된지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일부 좀 커트를 뭐 시에서 좀 받으셔갖고 시에서 좀 모집을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갖고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주시면 왜냐면 신입사원들이 제일 안착이 떨어지는 게 처음에 왔으면 아까 뭐 상해도 이야기했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야지 아까 이야기하는 3,300만 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게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사원들이 근무를 하면 그 안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만 좀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좀 잘 하셔고 우리가 솔직히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확인해가지고 그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런 문제들을 건의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좀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협력사고 기숙사는 다 입소를 했습니까? 저희들 다 입주했는데 사실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27,000명 중에서 약 한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아까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먼저 제가 해야 될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만은 뭐 시의 배려를 인해 갖고 저희 삼성은 약 한 3,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숙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어디 그 MOU 체결하거나 인력 창출로 인해가 그 근로자 선발하러 갈 때도 저희 카talog에 저희 그 숙소가 앞장에 나갑니다. 그 정도로 발전이 됐는데 그나마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장평 지역의 원룸 주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다. 야, 저 숙소 지금 다 죽는다. 지금 반이 없습니다, 장평에. 예, 그 정도로 원룸도 안정이 됐고요. 단지 피해 본다면 저 옥이나 한내나 수월 쪽에 어중간한 거리에는 가서 덜 찾겠죠. 그렇지만 고현 이쪽으로는 됐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 대표들이 7명꼴로 숙소를 얻으면 7명꼴로 약 한 1억 5천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23평짜리 전세로 아파트를 얻으면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7명 이상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보통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앞에 놓고 갑니다. 그래 하다가 뭐 시의 배려로 저희들은 다소 해결을 좀 했습니다. 해결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약 한 4,000명, 3,000명, 100명 뭐 지금 현재 파악은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본다면 저희 경쟁력은 저희들도 원가가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대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숙소가 좀 완벽하게 져져서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아져야 되겠다. 지금 뭐 장평 쪽에 스레드 집이 있는 거는 아직도 발세 숙소로 쓰고 있는데 그게 뭐 누가 사는 게 있고 그냥 숙소로 쓰고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근로자들이 현장에 와서 이런 데서 자고 100% 기량 발휘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 제 기숙사 부여라는 말씀인데 지금 같으면은 그 현재 기숙사를 저희들이 허가를 추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수부 회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공실이 도심지에도 공실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집시일반 지금 어차피 생산을 하고 하는 쪽에서 가치 혜택을 내줘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비용 절감을 하는 데 숙소의 문제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하다 하니까 지금은 안 되고 도저히 확 사라져나갔을 때 그때 기숙사를 하시길 바라고 지금은 인력들을 좀 이렇게 지역에도 원룸에도 공실 이런 데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설립에 오늘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전 공무원들에게도 지역에서 밥 한 그릇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먹고 기름 한 밥은 또 우리 지역에서 경제 살림 측면에서 작은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앞에 나서자고 이렇게 제가 그만두지 못하고 했습니다. 내사랑 상품권도 저희들이 전 공무원이 삽니다. 개인당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삽니다. 제가 6년 가까이 월 30만 원씩 혼자서는 개인으로는 제가 대리시 제일 많이 사요. 그래서 이걸 전부 또 정액을 시켰습니다. 더 삽니다. 이런 역할들이 다소 경제에 어려울 때 혼자서 공무원들만이 할 수 없는 쪽으로 돈을 들이는 또 입장에서 우리 김수부 회장님께서 삼성협력업체 전 사원들이 그 부재산 상품은 뭐 얼마 사도 못 쓰진 않을 건데 다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을 살려간다는 그런 정신을 가져주시고 또 행정이 나서서 더 적극적인 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지역에 경제를 살리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외부에 많이 다니시지만은 기름을 이어서 가시고 혹시나 가다가 앵커가 돼서 제가 기름 남아가지고 그까지 갈 테니까 기름 준비해주시고 밥도 한 그릇 여기서 사 드시고 특히 지금 더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식당 진짜 손님 안 가는 식당 오히려 촬영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식당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의 호황일 때도 식당이 안 되는 식당들만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밤에 오픈해 있는 쪽으로 지금 나와서 많이 저녁에 이렇게 다니는데 오히려 손님을 잘 입고 잘 모시는 데는 잠도 잘 돼요. 근데 이 조선이 신체됐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식당에 잘 되는 식당에 갖다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안 되는 식당을 쓰는데 오히려 방송에서 그걸 찾아주셨으니까 그런 식당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밥을 그쪽을 멀리라고 다 먹으러 갑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임원들, 오늘 이제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임원들이고 임원들부터 지역 경제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 좀 주십니까? 어제 그 시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내가 요 회장단 26명을 내가 밥 살 테니까 다 나오시오 하니까 3명 다 나왔다. 다들 요새 어려워서 저녁 때면요 근로자들 숙소에 가고 또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대표들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요새는 뭐 술 먹을 그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아까 시장님께서 얼굴 좋다 이러는데 제가 요새 뭐 술도 그렇게 먹지도 못하지만 신경을 탁 쓰는 게 우리 27,000명 근로자가 빨리 이 술식이 들려서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어렵게 막 힘들게 먹는 것보다 진짜 내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혹시나 시장한테 뭐 당부의 말씀이나 공직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또 생각 관련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자리하신 게 말씀을 하시고 잠깐 그 시간이 정신에 달렸습니다. 네, 저 용신지역만큼 김용입니다. 지금 조선부당, 수주부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기 저하고 같이 있는 협력사 대표가 현장 리더라서 같이 하고 있는 100명, 많게는 400명 되는 일까지도 설계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굉장히 고민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그래서 자체 구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능력을 향상시켜서 조금이라도 몸집을 좀 가볍게 해서라도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기틀을 좀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저 지난주에 안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안산, 경기도 안산에 가서 사람 모으려고 안산에 외국인이 많거든요. 내국인, 한국 사람 잘 안 오려고 합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에서 일한다 하면 오지만 삼성중공업 안에는 협력사라고 하면 험한 일을 하는 데다. 삼성중공업은 떼져가는 게 하는 데고 협력사는 험한 일을 하는 데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여기 거제공고 학생들 우리 용성계 오겠느냐 물어보면 안 온대요. 삼성중공업 간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안산에 간 이유는 안산에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외국인이라도 좀 수급을 할까. 그 친구들 기량이 향상될만 하면 저 기술 연수생이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기술력보다는 인원을 채워서 어떻게든 떨어지는 능률이라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결국 능률 향상을 위한 선마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족이나 고인처럼 이렇게 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와서 기량을 배워서 익혀서 기량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그런 학생들을 이제 조선소에 협력사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병력 특혜라든지 이렇게 좋은 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인력 고용에 엄청 주돼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시해서 편의적인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분 많아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꾸 노령화되면서 능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제 전담 일부가 그 사람을 뽑으려고 안산 갔습니다. 40몇 분이 올라가서 버스를 해서 올라가서 면접 보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한 200~300명이 와서 아마 건진 사람은 10%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조소일이 험하다. 외국인 인력까지도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사람 내보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어느 시점이 하반기 보면 이제 하나하나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겠죠. 그 시점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수석부장이 얘기했듯이 선발대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게 어디냐? 설계입니다. 설계가 제일 처음 1년, 빠르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될 회사들이 물량이 없다는 수주가 안 되고
그런 사람. 다 어렵다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이 좀 행정 안에서 능력껏 책임하에 차분할 여러분들이 권리사항도 있고 하지만 저 범위, 능력 범위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능력과 현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3자 전달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들을 좀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우리 소리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매우 어렵다고 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니까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또 언젠가는 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 오대양 바다가 있는데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조선이 이래가지고 대변인을 하니까 큰 시장 바다가 있는데 사람이 그 지구상에 다 살고 있는데 배를 안 모을 거냐 모아야 된다. 그래서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더라도 조선이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거뜬하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를 좀 뭐 위로하려고 이해하려고 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뭐 아주 조선에서는 매우 쉽게 높은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우리가 할 길을 쪼아내고 좋은 날을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권리자 요한 것도 시장이 뭐 큰 선물 보따리를 원천도 못하는 거를 뭐 제가 정부가 못하는 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장이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같이 함께 함으로써 고민을 이렇게 공유해 간다는 것이 조금 미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고 같습니다. 오늘 뭐 본캐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뭘 해드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좋은 마음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은행 지주장은 요번 주에 네, 이번 주 얘기했으니까 이번 주에 내일밖에 없어요. 뭐 한 명이라도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특별한 말이 없으면 오늘 간단한 이것으로 연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시점 되면은 찾아뵙기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6월 18일 날 오사 연합회가 어제 시의 체육관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꼭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스케줄 잡고 마시고 꼭 좀 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오늘 저 방송 기자님들 끝까지 이렇게 작은 얘기라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이렇게 협력사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시니까 실제로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조선이 많이 지금 침체돼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조선산업의 최일선의 현장에 이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 협력사 대표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시장이 또 느끼지 못했던 깊이 있는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낯섰지만은 또 행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다 이렇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 위기에 있는 조선산업에 다소나마 좀 탄력을 주고 또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이 협력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생생한 이런 애로사항들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급한 거제시 행정 좀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신 것 같은지? 지금은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지금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하면 되고 저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그 입증 자금들을 저희들이 대폭 좀 정액을 시켜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이 지원 예산들을 올해 추경이라도 재원이 없습니다만 안 그러면 채무를 내서라도 이런 자세를 좀 적극적으로 취해줘서 경영에
좀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상에 있었듯이 은행이 매우 이렇게 긴장을 하고 대출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도 시장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방시에 있어서도 또 감면과 또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거제시의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분들이 힘듦을 좀 들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거제시의 어려움이 많이 보도되고 뭐 우려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뭐 협력사뿐만 아니라 거제시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좀 꾸려 나가실 건지. 아무튼 조선이 뭐 70% 정도 이 지역 경제를 40년 동안에 구축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이 아주 지금 분황이 있으니까 지역 경제를 조선에 지금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들어와서부터 줄기차게 관광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구축해 들어왔고 또 민자 사업이나 재정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좀 발주시키고 완성을 빨리 해서 조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관광 인프라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재정 SOC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이 떠날까봐 기술력이 향상 이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소에는 좋은 기량자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기량자들을 선출을 해서 그 기량자들이 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야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나 정부에서는 서선 3사가 위기에 와 있다 하면서 너무 크게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지금 인력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은행의 문턱은 더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같이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은 더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현재 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고 다소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가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기량자들이 떠날까봐 겁이 난다 하는 것은 기술자는 어디 가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는 수주가 안 되면 진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나 현대가 걱정하듯이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직접 와서 저희 사내 협력업체가 삼성중공업을 본다면 약 85% 90%를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얘기를 바로 들어야 되는 거지 겉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예, 대책을 앞에도 도에서 내려와서 상공회의소에 대기업의 간부들 모셔놓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갔다는데 저희들하고는 아무 의논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매스컴상으로 위기다 하면서 보여주기식의 행정이지 결코 저희들하고 만나서 문제가 뭔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시에서 협력사들은 한 곳당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좀 시급한 어떤. 예, 저희들이 꼭 전체 업체를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선발로 1차적인 협력사들 예를 들어 설계라든가 또 이 설계가 끝나면 가공이라든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이 줄어드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 순서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은행에서는 가공 쪽이나 또 우리가 선투입하는 업종들한테는 먼저 대출금을 해소하려는 그런 동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올라가면 좀 조목조목 짚어보고 우리 거제시에서는 올 초에 한 1억 정도, 1억 5천 정도의 대출을 이미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로서 좀 부족함을 갖고 해서 한 2억 정도씩이라도 좀 더 좀 대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장님,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러면 그 기술자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거제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좀 지원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거제의 고기량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협력사가 현재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려울 때 저희들이 소낙비 올 때 잠깐 피하라고 근로자도 조금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임금이 지금 저희들 너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양이 갑자기 조선 3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적으로 있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임금이 너무 올라간 부분을 다소 근로자가 조금만 양보해 준다면 저희들은 어려움을 같이 이 기술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갈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갔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거제시가 어떤 부분을 조금 급발진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삼성이나 대우에 도와서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처럼 토론회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거제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훈련소, 지급훈련소 형태로 해서 거제시만 없어요. 근데 우리 조선산업과 상관없는 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혹 도산되어 있는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을 거제시가 인수를 해서 훈련소를 크게 좀 만들어서 기술이 좀 모자리는 사원이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거제에서 기술을 배워서 물량이 흘렸을 때는 다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거제시의 하나 방법이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